ISA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 며칠 마음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ISA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 채운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을 없애고 계약 기간도 5해로 묶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정부가 그 두 가지를 되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서두르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부터 맞춰보겠습니다. 8월 3일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ISA를 손보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발표 직후부터 입법 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정부가 문제가 된 두 조항을 되돌리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20일에 끝납니다. 그 다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정부가 스스로 안을 고치고 있는 구간입니다. 국회에 넘어간 뒤에 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지금 ISA가 어떤 계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한도를 넘은 금액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에 붙는 15.4%와 비교하면 낮습니다. 납입은 한 해에 2천만 원까지, 전체로는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금 이야기이고 지금부터 나오는 두 가지가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첫째는 한도 2월입니다. 올해 2천만 원을 다 못 넣었다면 남은 만큼을 다음 해로 넘겼을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못 넣었다면 4년째에 8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는 것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계약 기간입니다.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채우면 그 다음은 만기를 계속 연장해서 사실상 제한 없이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정부안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막으려 했습니다. 2월은 없애고 기간은 최대 5해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2월 폐지는 새로 가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 두 가지의 반발이 컸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한도 2월입니다. 매달 같은 월급이 들어오는 분이라면 해마다 한도를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들쭉날쭉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대표적입니다. 벌이가 적은 해에는 넣지 못하고 목돈이 들어온 해에 몰아서 넣는 방식으로 써왔습니다. 2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월을 없애면 못 넣은 해의 한도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같은 제도인데 소득이 고른 사람에게만 유리해지는 셈입니다. 반발의 핵심은 이 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입니다. ISA의 세금 혜택은 계좌를 오래 굴릴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안에서 생긴 이익에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만기에 한번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 안에 남아 다시 굴러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5해로 기간을 끊으면 만기가 오고 정산이 일어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장기로 굴릴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2029년 말이면 새로 가입할 수도 없게 되는 일몰까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반발은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창구에는 만기를 미리 아주 길게 늘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실제로 만기를 최대한 길게 바꿔달라는 요청이 몰렸습니다. 다만 이 방법이 통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신규 가입뿐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시점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손을 대놓았다가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규제를 피하려고 확정적인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대응입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검토한 뒤 문제가 된 두 조항을 손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지금처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고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논란이 된 두 가지가 거의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다만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확정이 아니라 검토입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내야 하고 국회가 그것을 다시 심의합니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은 요구도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 펀드를 담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목표 자체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제 방식이나 세율 같은 큰 틀은 정부안 그대로 국회에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이번 수정은 전면 후퇴가 아니라 반발이 컸던 두 지점만 골라내 손보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원래 주인공은 기존 ISA가 아니라 새로 만들겠다는 계좌였습니다. 이름이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여기서 생긴 이자와 배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지금의 200만 원, 400만 원 한도와 비교하면 성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납입은 한 해 2천만 원까지, 전체로는 2억 원까지입니다. 지금 1억 원인 총한도의 2배입니다.
조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처음 3년이고 연장해서 최대 10회까지입니다. 가입하고 3년 안에 원금을 넘겨 빼면 해지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로 받았던 세금을 다시 매깁니다. 그러니까 3년은 묶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만드는 계좌부터이고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혜택이 하나 더 붙습니다. 15살부터 34살까지 저소득 청년은 넣은 돈의 1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전액 비과세라는 말에 그대로 끌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국내 자산만 담을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함께 가져가고 싶은 분이라면 이 계좌 하나로는 안 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자산 구성을 통째로 국내로 옮기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선택입니다. 세금은 결과에 붙는 것이고 결과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담느냐입니다. 비과세는 이익이 났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깎아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계좌가 좋다는 말과 그 안에 담는 것이 좋다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지고 있는 계좌를 해지하지 마십시오.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 놀라서 정리하시면 그동안 쌓아온 비과세 한도와 의무 가입 기간이 함께 사라집니다.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둘째, 만기 연장 같은 계약 변경은 지금 서두르지 마십시오. 확정된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셋째, 올해 남은 한도는 여윳돈이 있을 때만 채우십시오. 2월이 유지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므로 급하게 몰아넣을 이유가 줄었습니다. 넷째, 확정 시점을 달력에 적어두십시오. 9월 초 국회 제출이고 정기국회 심의를 거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확정된 것처럼 옮기는 글과 영상이 많습니다. 오늘 나온 것은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지 법이 아닙니다. 새 계좌가 생긴다는 이유로 지금 계좌를 미리 정리하는 것도 이릅니다. 새 계좌는 2027년부터이고 그 사이 내용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하나만 보고 투자처를 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채널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일 뿐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제도를 볼 때 도움이 되는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된 것과 확정된 것을 항상 나눠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부안, 입법 예고, 국회 제출, 본회의 통과, 시행. 이 5단계 중에 지금 ISA는 2번째와 3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뉴스에 크게 나온다고 해서 단계가 건너뛰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대체로 마지막 2단계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처럼 되돌려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달 초 세제 개편안은 ISA 한도 2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5회로 묶으려 했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2조항을 되돌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아니고 입법 예고는 8월 20일에 끝나며 9월 초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자산 전용이고 이자와 배당이 전액 비과세이지만 3년은 묶이는 돈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해지하지 않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확정 시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투자 결과는 본인의 몫이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